그 하나의 전기선에서 전력을 송출하는 게 낫습니까? 똑같은 굵기라고 만약 가정했을 때 10개나 100개의 전기선에서 상대방에게 송전할 때 그쪽에서 받은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기선 어느 게 나을까요? 네, 그리고 숫자가 많은 쪽이 낫겠죠. 만약에 이렇게 무선으로 전기를 전송하다면 어떻습니까? 무선으로 전기를 할 때도 서로 파형이 돼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전파에다가 전기를 전송해서 유성해서 쐈을 때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수신 구조에는 제 특유의 방식인 그렇죠.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의 피레침이 낫다.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100개의 안테나 낫다 하더라죠. 다 피레침 구조. 저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신기가 피레침과 안테나가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 밑에 번개다 그랬을 때 번개를 가지고 번개를 이렇게 가서 비행체가 가지고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 이 피레침 구조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 구조 전파로 얘기를 하자 안테나겠죠. 기술이 똑같은 거니까. 피레침에서 전기를 흡수했다. 그 밑에 서브로 3개, 4개, 5개 서브를 놔주고 각각 작은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넣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전력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 두께 그 금속체야 되겠죠. 서브로 넣고 또 밑에도 서브로 몇 개씩 넣으면 순식간 전력이 확 흡수됩니다. 하수도관 얘기할 때도 강남에서 물 침수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가지를 쳐가지고 수많은 지선이 있다라는 거죠.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그 도로와 이제 한쪽 목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도로를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면 되니까 중간에 물 조정선 넣으면 되겠죠. 중간에 물 조정선 넣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면 쉽게 한꺼번에 속도가 팍 몰리는 것보다 중간에 물 조정선에서 물을 저장해주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원 마이크로웨이브나 어떤 것을 통해 무선 전송이든 유선 전송이든 전력을 충전할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원 공급기를 좀 두면은 전원 공급기를 둬가지고 순식간에 딱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식도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식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서브로 피레침을 수없이 가지치기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력을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아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원을 수신하는 수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급할 때도 하나의 전선에서 공급하는 게 낫습니다. 무선 전파라도. 뭐 가령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서로 여러 개로 묶어 있습니다. 3개나 5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굵은 줄기로 내보내기보다는 수많은 다수로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수에서 쏘고 여러 개의 전선에서 전기를 송신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무선 전파도 여러 개로 쏘는 게 낫겠죠. 그럼 수신기도 여러 개 있고 그러면 동시에 강한 전력이 한 1000이다. 그러면 1000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보낸다면 금방 송수신이 가능하겠죠. 이런 송수신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파일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내가 하나의 사진을 프레임으로 자른다 그랬죠. 하나의 사진을 익히는데 그거를 100개로 자르는 게 낫냐 1000개로 자르는 게 낫냐 만 개로 자를수록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파일 형태를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 앞으로 이제 광섬유판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섬유판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대신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촬영 방식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이거는 지금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아주 잘게 자르는 거죠. 하나의 사진을 잘게 잘라갖고 그 부분을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장면이라면 몇 개의 파일을 묶으면 특정 장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파일을 나눠가지고 하면은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파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파일 전체에 묶음으로 만들어 갖고 전송할 수도 있고 각각의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파일을 전송할 때 이렇게 세밀하게 잘라놓으면 전기선이다. 그럼 한 개로 전선을 내보내는 게 낫지가 100개짜리로 내보내. 100개짜리 내면 금방 송수신이 가능하게 전기 송수신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그래서 다운로드랑 입출력을 할 때 이런 다 통로가 많은 쪽을 통해서 신호를 송수신하면 속도가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전기 송수신 할 때처럼. 그래서 유선 전송이든 무선 전송이든 간에 말이죠. 전기하고 똑같아요. 신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널, 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유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유선적인 전기적인 신호다. 구리 동축 케이블이다. 아니 광선이다 했을 때 이렇게 많아지면 신호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선이라고 하면은 제 구조처럼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주파수 발생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10개의 주파수를 만들 수 있고 그 주파수는 제 특유의 방식인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 묶음 2개에서 4개, 2개에서 3개, 4개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주파수를 마음대로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서로 무한대죠. 주파수 만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제 방식의 특유의 묶음 전파 때문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에서도 묶음 전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파형을 안에 각각 그 신호를 틀리게 해서 전송하는 묶음 배송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각각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비밀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무한대입니다. 뭐 숫자 조합 같은 거 무한대이잖아요. 숫자를 서로 조합하면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무선 전파도 파형을 따라 각각 틀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전파를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10개 TV 채널처럼 10개의 전파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채팅, 하나는 게임, 하나는 영화, 하나는 통신, 하나는 뱅킹 이런 식으로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무선 전파도 이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많은 접속자가 그게 접속을 해도 하나의 통로를 통해 유선이든 무선이든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 채널 구조에 다 전파, 다 주파수를 여러 개 발생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그 채널을 통해서 신호 이렇게 서로 접속자를 분할을 시켜 놓거나 아니면 그 특정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주파수 대역을 3개짜리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이렇게 100번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렇죠. 이런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많이 만들면 되죠. 하나만 딱 변경시키면 되니까 주파수 모양을. 그럼 거기서 하나만 변경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많은 숫자의 접속자가 있다 할지라도 신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기를 전송할 때 하나의 전력선에서 공급하는 게 낫습니까? 작은 거라도 100개로 하는 게 100개로 훨씬 낫죠. 무선도 똑같다는 이런 논리로 전기를 전송하거나 또는 신호를 전송해서 분할해서 다 다 통로 구조, 입출력이 다 통로 구조인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겁니다. 뭐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서 이쪽은 목적지 가고자 하는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로 통로로 되면 정체 현상이 생깁니까? 않습니까? 유선이든 무선이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에 있어서 제가 다 채널 구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유아 프레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양극 배터리, 음극 배터리하고 이렇게 전해줄 구조에서도 이렇게 다 채널, 다 통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입력 출력이든 양극 전극제 적층 부분에 이 부분에 이런 통로가 들어갑니다. 볼록 들어가고 그걸 걸리면 안 되니까 느슨하게 해야 되고 양극 전극제 단층 구조에 이런 통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해질도 통로 구조 튼튼하면서도 숫자가 많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체 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터리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송이 됐든 아니면 뭐 구리 방막이든 아니면 광섬유든 간에 광섬유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 입출력 통로를 많이 만들어서 전기적 전송이나 아니면 신호적 전송을 빠르게 해소하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제게 지적재산권 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죠.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한 스마트폰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어 방송국 채널처럼 주파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접속사를 갖다 분산시켜주는 이런 기술 또는 어떤 각 게임이다 채팅이다 아니면 뱅킹이다 이렇게 목적별로 분할해 가지고 신호를 널널하게 처리해버리고 빨리 처리해버리는 이 기술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로를 다 통로 입출력 송신 수신을 그리고 다 통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공랭식에 들어가는 모든 선풍기도 들어갈 수 있고 공랭식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는 것도 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입력, 출력 다. 그렇죠? 그럼 온풍기나 온풍을 조성했다, 냉풍을 조성했다. 이것도 다 채널을 통해서 다 통로를 통해서 하면 빨라집니다. 다만 소비자가 너무 바람이 세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송풍이다, 온풍 선풍이다, 냉풍 선풍이다 숫자를 조절을 회사에서 편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로 구조를 선택하시면 선풍기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일 때 다 통로 구조라면 그렇죠. 엄청나게 유속이 빨라지고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그 부분은 금속 부분으로 하면 더 차가워지겠죠.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는 게 낫습니까? 더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는 게 낫습니까?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선풍기 구조를 만들면 제 구조입니다. 선풍기 내가 이렇게 하나의 핀이잖아요. 선풍기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개로 이거를 100개로 만들 수도 있고 10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전하는 것이 2개나 3개로 돌리든 100개로 돌리든 상관없잖아요. 환풍기도 100개가 낫죠. 그죠? 다만 거기 진공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못 만드는 거지. 환풍기 숫자가 화장실은 여러 개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진공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하나의 프로펠러에다가 2개 정도 프로펠러는 빨리 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약간 보조 날개식으로 약간 무슨 날개가 됐든 사격형이든 뭐 어떤 날개가 됐든 보조 날개를 살짝 붙여주면 훨씬 더 강한 팬 회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프로펠러 구조, 드론, 헬리콥터, 비행체 이런 데도 보조 날개를 붙여주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비행체 옆체에다 붙여도 되고요. 프로펠러에다 붙여도 되고 배 모터 같은데 프로펠러 돌려도 되고 이런 가정용 선풍기다 했을 때 프로펠러에다 보조 날개를 살짝 붙여주면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사시고 남의 아이디어를 남의 과학적인 지식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해도 오랫동안 해결 못한 것을 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학습이 필요할 것도 있죠. 모르는 분야는 학습해야죠. 그렇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보고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마인드가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두리뭉실하게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의 구체성이 있으며 구조와 원리가 있어서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시고 사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